예를 들어서 뭐 집 주소 알아요? 이런 걸 물어보면 몰라요 하고 끝내요. 그러면 군대 때 생각이 나요. 야, 모르면 끝나?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주지? 너무 속 터져. 계속 그런 식이에요. 뭐 이렇게 단계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주고 다 해줘야 돼. 요즘 애들이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다는 게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니구나. 외국 애들도 똑같구나. 너무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3조의 삼촌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토요일 아침입니다. 배가 고프진 않고요. 입이 좀 심심해요. 근데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제가 집에 뭐가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과자나 주전부리를 사다 놓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지희가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견과류 하나 있어가지고 견과류 하나 먹습니다. 스윙칩이 먹고 싶어요. 지금 지희가 앞에 있어서 말이 안 나와요. 피해주네요. 문 닫고 들어가죠. 내 소리 제일 안 들리게. 감사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것보다 좀 건강에 집착하는 게 확실히 있어요. 강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덥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대리님이랑 차장님이 이렇게 음료수 한 번씩 이렇게 사주셨는데 다들 달달한 거 먹는 거예요. 더우니까. 근데 저만 아를 시키더라고요. 남들 달달한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거 한 번 먹는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진다고.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좀 달달한 걸 안 먹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엄마랑 영상 찍은 거 쇼츠 만들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늘 포도 주스랑 오렌지 주스가 있었어요. 명목상으로는 손님이 왔을 때 음료로 대접할 용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랑 저희 누나가 목 마를 때 물 안 마시고 그냥 주스만 마셨죠. 원래 그렇게 자랐는데, 왜냐면 그때는 주스랑 포도 주스가 몸에 나쁘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몸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제 감기 걸리면 주스 먹으라 그래요. 몸에 좋을 거 하나 없는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엄마는 이미 세뇌당했어.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감기가 낫는다. 어쨌든 그렇게 평생 이제 주스랑 포도 주스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제가 엄마를 따라갔을 때 엄마가 제가 있으니까 주스랑 포도 주스를 이제 냉장고에 항상 채워 놓았죠. 전에 살던 때처럼. 그리고 또 계속 그냥 물 대신 주스랑 오렌지 주스랑 포도 주스를 마셨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오렌지 주스랑 포도 주스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써니텐이 있었어. 이렇게 써니텐 페트병 모형 아세요? 이렇게 아래에서 살짝 들어가고, 탄산음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오렌지 주스의 맛이 좋아. 오렌지 주스와 포도 주스의 그 천연의 맛이 좋아요. 그래서 엄마, 오렌지 주스랑 포도 주스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보아나, 오렌지 주스랑 포도 주스가 너무 비싸서 그냥 한동안은 써니텐 먹어. 이렇게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죠. 나 생각 없이 오렌지 주스랑 포도 주스를 너무 많이 마셨구나. 우리 집 엄마가 그때 당시에 월급이 막 100이 조금 안 됐거든요. 2003년도.
미신 공장에서 일할 때인데 엄마는 이제 100원 단위로 아끼던 때인데 제가 생각 없이 너무 많이 마셨던 거죠. 제가 벌컥벌컥 마시던 과거에 제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마셨어요. 그 써니텐도 안 마셨어. 원래 싫어하던 것도 있는데 돈 쓰는 게 아까우니까 물만 마셨어요. 물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과당 음료를 멀리하기 시작한 것 같다. 충격요법 같은 거죠. 이혼으로서 나의 건강한 삶이 완성됐다.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 평생 포도주스랑 오렌지 주스 계속 먹었을 텐데 제 몸이 그걸 감당했겠어요? 지금 다 이렇게 살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다 먹었다. 원래 오늘은 이제 지희랑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정선 쪽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원래 주말에 농사일 도와주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희가 결혼식이 끝나고 몸이 많이 지쳐있나 봐요. 그래서 도와주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너무 지쳐있고 이게 두 개가 막 부딪히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가면 몸이 못 버틸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푹 쉬기로 했습니다. 지희가 4남매 장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동생 3명은 그런 내가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의무감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희를 이제 2년 가까이 봤는데 농사일이 바쁜 시즌이나 뭐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면은 꼭 한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장녀의 그 마음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자꾸 이혼 얘기가 한번 나오니까 자꾸 이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전 사실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는 내가 부한이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더라고요. 확실히 동생들이 갖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힘든 것도 눈에 좀 더 보이고. 그래서 조만간 좀 체력 회복하고 한번 도와주러 가고 싶습니다. 저 장모님이 너무 좋아서 장모님 보러 가고 싶어요. 사위사랑은 또 장모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관광통역 안내사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외울 양이 많아서 2달 안에 할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그냥 뭐 방법이 있나요? 뭐 끝까지 해보는 거죠. 네. 끝까지 해보는 거고 제가 이제 은행 환경으로 대학교 안에 있는 은행 출장소거든요. 요즘에 외국 애들이 저도 의문이에요. 왜 한국어를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외국 애들이 한국에 어학당이나 대학교에 입학하러 많이 와요. 제가 잘 모르겠는 건 같은 가격이면 일본 아니면 조금 더 싸게 중국을 가서 중국은 좀 더 취업이 잘 될 거고 일본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이 많이 좀 제한이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일본은 외국인에 대해서 좀 더 오픈마인드거든요. 걔네들도 유학 준비할 때 그런 걸 알아볼 텐데 왜 한국에 오는지 걔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뭐 K-팝, 뭐 한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미래를 생각을 안 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일한 대학도 이제 외국 학생을 많이 봤는데 어학당이 1년에 4학기가 있어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번에 여름 학기 학생들을 이제 봤는데 애들이 한국에 왔으니까 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통장을 만들러 은행에 이제 많이 와요. 한 몇십 명? 많이 올 땐 100명도 오는데 일이 바쁜 게 힘들지는 않아요. 일이 바쁜 게 힘들진 않고 애들이 자기가 뭘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라는 게 티가 나고 그게 속 터지게 만들어요. 일단 들어와. 은행에 오면 뭘 하고 싶다고 일단 말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일단 안 해. 그래서
뭐 하러 왔냐고 이렇게 물어 알아내서 이제 뭐 통장을 만들다거나 어떤 뭐 카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집 주소 알아요? 이런 걸 물어보면 몰라요 하고 끝내요. 그러면 군대 때 생각이 나요. 야, 모르면 끝나?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주지? 너무 속 터져. 계속 그런 식이에요. 뭐 이렇게 단계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주고 다 해줘야 돼. 요즘 애들이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다는 게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니구나. 외국 애들도 똑같구나. 너무 답답해요. 근데 사실 한국 애들도 사실 그래요. 20살 애들. 근데 나도 그랬어. 오면은 스무고개 하는 것 같아. 그냥 알아서 무슨 목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뭘 만들고 싶습니다, 이걸 말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물어봐 줘야 돼. 그래야지 한 개 한 개씩 말해. 그리고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어. 그런 거 같아요. 뭐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줘? 쉽지 않습니다. 일이 바쁜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뭔가 이 답답한 게 게이지가 차요. 그래서 오전에 오는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더 너그럽다가 오후에 오는 애들한테는 조금 더 거칠어져요. 물론 이게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속으로는 야, 너네 이렇게 해서 유학 와가지고 혼자 어떻게 살래? 속마음은 답답해 죽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뭐 약속도 조금 줄고 그래서 자전거 배달을 다시 하고 있어요. 자전거 배달 지인은 걱정을 해요, 당연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제가 힘들어 보이겠죠. 자전거 배달 할 때 처음에는 제 모습 보고 몇 번 물었어요. 너무 고생한다고,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봤자 한 3시간? 2-3시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제 은행 청경일보다 자전거 배달 일이 더 재밌어요.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그 쾌감이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 땀 흘려서 이 얻은 쾌감, 이 성취, 이건 또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내가 해냈을 때 그 쾌감과 다른 류의 쾌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육체적인 노동에서 얻는 보람과 쾌감 좋아요. 잘 맞아요.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오히려 자전거 배달이 더 재밌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업으로 하기에는 리스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체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가끔씩 이렇게 아르바이트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 저번 주에 엄마랑 지희랑 외식을 해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재밌거든요. 영상이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사적이야. 남의 얘기도 많이 해. 사적인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남의 얘기가 포함되다 보니까 남 얘기를 편집하다 보면 갑자기 얘기가 점프를 뛰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가지고 참 아쉬워요. 사실 만약 유튜브를 한다면 저희 엄마를 좀 위주로 찍고 싶어요. 저희 엄마가 재밌어요. 누가 이렇게 PD가 붙고 편집만 잘해주면 약간 김은국 아저씨류로 재밌어. 재밌는 사람이에요.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욕도 잘하고. 요즘 시대에 내 세대로 태어났으면 정말 재밌게 놀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뭔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쇼핑을 하러 갈 거예요. 저번 주에 파주 롯데아울렛 갔거든요. 지가 원래 100만 원을 쓴다고 기세 좋게 나 오늘 100만 원 쓸 거야. 나 신혼여행 안 갔으니까 100만 원 쓸 거야 하면서 갔는데 25만 원 쓰고 왔습니다. 옷 2벌 사고 왔어요. 막상 럭셔리관 들어가니까 이건 못 살 것 같아.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서 많이 못 샀지만 오늘 한번 롯데월드몰 가가지고 구경이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 다음에 봐요.